반갑습니다. 로봇사건 수학 강사 김정섭입니다. 3월도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는 소리죠. 걱정했던 것보다 잘 적응하고 계실 거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걱정거리가 하나 또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 다음 달 말에 실시되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첫 시험 중간고사입니다. 잠일고를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잠일고 내신은 어떻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는 어느 선에서 더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대비에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21년도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1년도는 당식하고 방정식과 부등식 영역에 걸쳐서 출제가 되었는데 부등식 영역은 출제되지 않았고 방정식까지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배분은 당식에서 11문항, 방정식에서 12문항이 출제됐고요. 약 50% 비율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소단원별로도 문항수가 거의 비슷하게 비례 분포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객관식은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술형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가장 높은 배점 문제는 4.3점짜리고요. 서술형은 6점과 7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4.3점에 대한 최고 점수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신 특징을 좀 볼 건데요. 내신 특징은 우선은 단원별 필수 유형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어느 학교나 다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 교과서하고 학교 프린트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교과서하고 학교 프린트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심지어는 숫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출제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하고 프린트는 반드시 공부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4점 중에 한 쉬운 문제 정도, 중킬러급에서 좀 쉬운 4점 문제 정도의 난이도가 변형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구성이 일정하지 않아요. 보통의 내신은 앞부분에는 쉬운 문제가 분포되어 있고 뒷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일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객관식의 최고 배점이 4.3점이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문제가 초반에 쉬운 문제가 1, 2, 3번이 나오는데요. 4, 5번대에서 4점대, 4.3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당황을 하죠. 학생들이 당황을 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앞장부터 막히니까 내가 잘 모르고 있나? 이런 식으로 당황을 하게 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준비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제 수업 안내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아까 문제 분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정말 그렇게 출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출 예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교과서의 문제 그대로 있고요. 변형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숫자도 변형이 되지 않았고 구하는 값도 변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두 번째 요거는 서답형 문제 6점짜리 문제죠.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술형은 4문제인데 6점과 7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프린트에 있고요.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서답형 두 번째 문제 6점짜리 문제인데요.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된 겁니다. 이 문제의 출처는 EBS 올림푸스고요. 그 EBS 올림푸스에서 숫자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서술형 6점짜리 문제. 자, 얘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요. 얘는 짱 중요한 유형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걔는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인데 거기 있는 문제 중에 수능이 변형된 문제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묻는 값들, 조건들 다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는 게 교재에 있는 건데 지금 시험에는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는 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시피 교과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출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올림포스도 볼 수 없고 짱 중요한 유형도 볼 수 없고
또 다른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다 훑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밀고의 이런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제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내신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에요. 우선 센 B단계, 여러분들이 센을 대부분은 다 푸셨기 때문에 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교과서하고 학교 프린트는 반드시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푸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변형되지 않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시간에서 배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숫자랑 조건이 그대로다? 그러면 풀지 말고 그냥 답을 찍고 넘어가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양한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연습은 제 교재에 많이 실려 있고 제가 매일 실시하게 되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매일 실시하게 되는 실전 모의고사에도 제가 기출 유형이 좀 가능성 높은 문제들로 많이 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난이도 구성이 중구난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배점에 따른 문제풀이 순서를 정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를 쭉 푸시다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 먼저 배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4점이나 4.3점대다? 그럼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서술형의 배점이 아까 6점짜리와 4점짜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4개 문제 중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2개에서 3개 정도는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점짜리 푸느라고 다른 거를 손을 못 대는 것보다는 서술형을 먼저 손을 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제가 문제 난이도를 좀 섞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파악을 해서 어느 것부터 풀어내야 되는지 우선순위 정하는 훈련을 제가 좀 시켜드릴 겁니다. 네. 자, 수업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1에서 3주차는 아까 말씀드린 필수형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념하고 필수형 정리를 진행을 시킬 거고요. 마지막 4주차는 교과서하고 학교 프린트를 반복 학습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매일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될 건데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인근 학교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교과서 변형 문제도 제가 출제를 할 거고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1에서 3주차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름이 기출 유형으로 내신 다잡기입니다. 자, 왜 기출 유형으로 내신 다잡기냐면 일반적인 문제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 있는 학교 시험 문제 기출을 중심으로 최근 한 3개년간 것을 분석을 해서 많이 나오는 유형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준비를 잘 하셔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구성한 문제고요. 요거는 해마다 리뉴얼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과정입니다. 원래 본 수업은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내신 대비 기간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약 3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를 5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고 1시간 정도를 교재 확인 및 질의응답을 받을 겁니다. 교재 확인 및 질의응답을 받는데 맞았다고 해서 그냥 뛰어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풀이 방법은 조금 더 나이스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것들까지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길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분 정도 휴식을 진행하고 나서 7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 수업 및 필수형 정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대로 잘 따라오시면 이제 기말고사 준비는 막힘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학생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잖아요. 매일 보는 테스트를 매주 진도 상황, 과제 상태, 그 다음에 테스트 성적까지 또 결석이 생겼으면 보강 여부까지 해서 안내를 좀 문자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이제 진단평가를 보게 될 건데 지금은 내신 기간이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매일 실시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는 것들이 있거나 개별적으로 문제집을 푸는데 안 풀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은 제가 카톡으로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응답에 대한 풀이를 영상으로 제공을 해서 다시 톡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수업이 주 1회 진행이 됩니다. 클리닉 수업은 수요일 날 수업
수업 종료 후에 저희 학원의 스터디 카페에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실전 모의고사 본 것들에 대한 첨삭 및 개별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술형 배점이 아까도 봤듯이 되게 높잖아요. 문제수에 비해서. 그래서 서술형 작성하는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좀 개별 첨삭을 좀 진행을 하고 준비를 잘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이 클리닉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 처음 시험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봐야 기분 좋게 고등학교 내신을 스타트할 수 있겠죠. 이제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와 함께 준비를 잘 하셔서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첫 시험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